여러분, 제 얼굴 상태가 지금 말이 아니죠. 지금이 몇 시냐면요. 새벽 1시 12분이에요. 아마 새해 첫 영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클렌징 하는 방법을 들고 왔어요. 오늘 새벽 6시 넘어서 화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에 와서 막 그냥 이렇게 만졌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다 무너지고 다 지워졌어요. 그냥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런 몰골인 상태에서 깨끗하게 다 지워내서 피부를 아주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클렌징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잠들기 전까지의 영상을 편안하게 담아보고 싶었어요. 뭔가 오늘은 대단한 튜토리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먼저 저는 색조 메이크업을 지우고 그 다음에 베이스를 지워요. 립앤아이 리무버를 먼저 쓸게요. 우울증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꼭 흔들어준 다음에 뚜껑에 조금만 덜어놨어요. 그리고 면봉을 이 뚜껑에 푹 담가요. 이 속눈썹에 먼저 리무버를 묻힐 거예요. 아무래도 마스카라가 리무버에 녹는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화장솜에 묻혀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저는 너무 지루하고 못 참겠어서 먼저 면봉으로 속눈썹에만 묻혀줄게요. 이렇게 면봉을 세로로 들고 발라주고 있어요. 점막 가까이에는 묻지 않도록 조심해 주셔야 돼요. 조금만 묻히면 잘 안 녹아요.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 가까이 보여드리기가 죄송스러운 정도예요. 근데 뭔가 정말 색달라요. 맨날 화장을 곱게 한 모습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화장이 철저하게 망가진 모습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새롭네요. 이렇게 발라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스카라가 깔끔하게 녹아요. 그러는 동안에 입술을 한번 지우고 있을게요. 이렇게 화장솜에 리무버 덜어서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립 제품들을 아주 꼼꼼하게 닦아줄게요. 입술을 굉장히 얇고 예민한 피부니까 클렌징 대충 하시면 안 돼요. 너무 힘을 세게 빡빡 문지르면 정말 자극이 심해요. 조심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속눈썹이 녹는 동안에 저는 양치를 하고 올 거예요. 얘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발라도 눈에 안 들어가냐면 점막 가까이는 안 바르고 끝부분 위주로만 발랐거든요. 양치를 해봅시다. 양치. 귀걸이를 빼고 머리를 묶을게요. 완전 개운하게 양치를 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마스카라가 녹은 것 같으니까 쌍솜에 묻혀서 완전히 눈화장을 지워버릴게요. 적당히 묻어있지 않으면 보풀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얇은 눈가에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앞뒷면이 젖어있을 정도로 많이 묻혀주셔야 돼요. 눈을 감은 채로 이렇게 화장솜을 갖다 대면 속눈썹에 앞면만 리무버가 묻거든요. 뒤집은 털의 반대쪽 면에는 안 묻으니까 반만 갖다 대고 감아주세요. 그리고 덮어주세요. 속눈썹이랑 같이. 그래야 속눈썹 앞뒷면에 골고루 리무버가 묻어요. 이렇게 꾹 눌러준 다음에 눈의 가장 안쪽을 붙잡고 바깥쪽으로 힘 빼고 싹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섀도우랑 눈썹까지 지웠어요. 이쪽 면은 너무 더러워졌으니까 접어서 워낙 많이 묻혔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적셔져 있어요. 이렇게 약간 비비듯이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속눈썹을 닦아주세요. 그런데 절대로 힘주고 세게 빡빡 문지르면 안 돼요. 눈가가 굉장히 얇은 피부여서 주름이 쉽게 져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접었어요. 언더를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이렇게 쓴 면은 펼치고 안 쓴 면으로 다시 뒤집은 다음에 눈썹을 닦을 거예요. 눈썹은 뭐가 빽빽하게 나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지우면 털 속에 있는 제품들이 안 묻어 나오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만 쓸지 말고 옆방향으로 같이 닦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장솜 하나로 눈 한쪽을 다 지웠어요. 반대쪽도 닦을게요. 원래 이 영상은 저의 계획에 없던 영상이에요. 저는 항상 영상을 기획할 때
언제 찍을지, 옷이랑 머리는 어떻게 할지, 어떤 식으로 찍을지 대본도 저 나름대로 쓰고 다 구상을 해놓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 영상은 즉흥으로 바로 하는 얼마 안 되는 저의 영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연말이었잖아요. 지난주까지. 벌써 1월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운 책임감? 이런 게 하나 늘어서 되게 바쁜 연말을 보냈어요. 별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너무 피곤한 상태라면 영상을 찍었을 때 그 피곤함이 보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내일 영상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억지로 밝은 척 이런 거를 잘 못하거든요. 그냥 내 지금 피곤한 상태면 그냥 이 피곤한 상태를 담은 영상으로 그대로 분위기를 가자 라는 생각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클렌징을 찍게 됐어요. 보통은 클렌징을 밤에 하루 마무리하면서 하잖아요. 이 피곤한 상태에서 딱 클렌징을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공감이 형성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무거웠던 눈화장을 덜어내니까 너무 좋아요. 저 보고 충격 먹었잖아요. 여기가 다 번져가지고 아이라인은 지워지고 언더에 새로 아이라인 생긴 줄 알았어요. 자, 이제 다음 단계예요. 눈에는 절대로 이물질이 껴있으면 안 되잖아요. 눈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닦아야 하는데 화장솜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울 수 있는 도구인 면봉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까처럼 뚜껑에 리무버 용액을 덜어놨어요. 다시 면봉을 푹 적셔주세요. 처음처럼. 자, 이제 눈을 지울 거예요. 우리 언더 삼각 좀 많이 칠하죠. 여기 아주 꼼꼼하게 닦을게요. 화장품들이 남아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언더 전체를 꼼꼼하게 닦아줄게요. 리무버 제품은 눈에 들어갔을 때 따갑지 않은 자극 없는 걸 꼭 쓰셔야 돼요. 면봉을 돌리면서 약간 파듯이 이런데 화장품들이 많이 껴있거든요. 깨끗한 면에 다시 리무버를 묻혀서 이번엔 점막 가까이 닦을게요. 속눈썹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점막과 속눈썹 뿌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이런 데는 화장솜도 그냥 지나치고 못 지울 때가 있거든요. 마스카라가 혹시 남아있는 건 없는지 속눈썹도 다 닦아주시고 마지막은 눈썹. 자, 이제 피부를 지워야겠죠. 색조는 다 지웠으니까. 저는 세안할 때 도구를 하나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물소리가 너무 크게 났어요. 여러분, 이거 이름 뭐죠? 까먹었어요. 쿨은 퍼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되게 뭉쳐져 있는데 되게 얇은 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들부들해요. 부드러워요. 얘가 굉장히 얇은 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닦지 못했던 헤어있는 그 모공 속을 닦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도 매우 잘 쓰고 있어요. 한 4개월 됐나? 아무튼 얘를 물에 일단은 푹 적셔야 돼요. 젖어 있을수록 피부에 자극이 덜하더라고요. 푹 짠 다음에 검지 하나만 넣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고 일단은 이렇게 얼굴에 롤링하면서 겉에 묻어있는 파운데이션을 지울게요. 처음에 놀랐던 게 물로만 해도 지워지긴 하더라고요. 겉에 묻어있는 먼지와 제품을 그냥 가볍게만 닦아주시면 돼요. 너무 막 정성스럽게 닦지 않아도 돼요.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한다면 물로만으로도 지워질 수 있을 거예요. 눈화장도 마찬가지고 아이라인도 지우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 저에게는 물리적인 자극이 있더라고요. 제품을 쓰지 않아서 화학적인 반응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계속 힘을 가하면서 피부를 문지르기 때문에 그게 또 자극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 사람마다 피부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껴지는 자극이 달라요. 저보다 피부가 훨씬 두껍고 튼튼하신 분이라면 그냥 물로만 계속 지우셔도 충분할 거예요. 이제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거예요. 참고로 이 제품은 화해여플 저 좋아하거든요. 화해여플에서 1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분도 보니까 진짜 다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봐야지 해서 샀어요.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성분이 좋으면 선입견이긴 한데 세정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성분이 좋은 거에 비해서 세정력이 좋아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잘 지워지진 않아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께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얘를 손바닥에 덜어주세요. 얼굴 전체에 오일을 도포해주세요. 지금 여기 왕트러블 나서 얘가 저를 괴롭게 하네요. 아파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진짜 대충 빨리빨리 묶었는데 아까 화장실 가서 보니까 좀 잘 묶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밤에 대충 묶었을 때 제일 머리가 예쁜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유명한 거. 밤에 지우기 전 화장이 예뻐 보일 때. 근데 저는 오늘은 아니었어. 오늘은 정말 만신창이어서. 자, 이렇게 피부에 전체적으로 도포한 다음에 가볍게 롤링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퍼프를 물을 충분히 묻혀주시고 쭉 짠 다음에 너무 꼭 짜주지 마세요. 그럼 자극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는 더러워졌잖아요. 뒤집어서 오일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롤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지울 때보다 훨씬 꼼꼼하게 잘 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모공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화장품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모공 개선이랑 트러블 예방에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기엔 제 피부 상태가 조금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이쪽을 보여드릴까요? 이쪽은 안 났는데. 근데 여러분, 겨울은 피부가 건조해서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질 때거든요. 자극을 최대한 피해야 돼요. 얘도 많이 문지르거나 하지 마세요. 얘를 너무 과격하게 막 문지르면 각질도 벗겨지더라고요. 이런데 코랑 이런 좁은 부위는 너무 크잖아요. 이렇게 딱 손가락을 넣고 딱 접어서 이렇게 세밀하게 올리면서 해주세요. 부위에 맞게 크기도 조절하면서. 특히 이런데 여기 피지 은근히 잘 쌓이거든요. 트러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꼭 잘 닦아주세요. 이거 너무 시선 강탈 아닌가요? 너무 시선 강탈. 오늘 다 보라색이에요. 옷이랑 퍼프랑 색이 같아요. 일부러 맞춘 거 아닙니다.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거든요. 자, 이제 피부가 건조하니까 빨리 샤워를 할 거예요. 샤워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폼 클렌징으로 얼굴을 씻어줍니다. 폼 클렌징으로 마무리하는 이유는 얼굴에 오일 잔여물이 묻어있을까봐 한번 싹 깨끗하게 청소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 감고 몸 이렇게 닦으면서 비눗물이 막 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샤워 맨 마지막에 폼 클렌징을 딱 해서 얼굴을 씻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바로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얼른 하고 올게요. 짜잔! 완전 개운하게 샤워를 했어요. 온수 매트 켜야 된다. 저는 완전 뜨끈하게 지지면서 자는 걸 좋아하거든요. 얼굴이 너무 땡겨요. 이제 기초를 바르면 됩니다. 먼저 토너부터 바를게요. 화장솜에 완전히 적신 다음에 먼저 피부결 정리부터 안쪽에서 바깥쪽. 겨울철 피부 관리와 자세한 스킨케어 방법은 레슨 2 겨울 피부 관리 영상이 있으니까 못 보신 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홍보. 토너를 바른 다음에 오늘같이 피곤하고 귀찮은 날에는 이렇게 토너 두드리는 거 너무 번거로워서 미스트를 뿌려요. 미스트를 일단 얼굴 전체 뿌리고, 근데 저는 약간 미스트 뿌릴 때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지? 이렇게 얼굴 전체를 뿌린 다음에 완전 가까이 해서 건조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뿌려서 엄청 많이 두들겨요. 이 방법을 하면 토너로 두드리는 것처럼 많이 촉촉하더라고요. 그 대신 화장솜으로 두드릴 때와 다른 점은 손가락이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은 양을 묻힙니다, 얼굴에. 제가 확실히 수면이 부족하니까 피부가 상태가 진짜 정말 안 좋아요. 이렇게 큰 트러블이 날 때는 화장품이 많이 안 묻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쪽에 바르지 않고 있어요. 이제 에센스. 고르게 분포를 하고 두들기면서 바를게요. 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조금 많이 발라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밤이기도 하고 피부가 푸석하니까.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다들 뭐 버킷리스트나 계획 이런 거 많이들 세우시잖아요. 올해 목표와 계획은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사실 꾸준히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욕심 없이 지금 상태 이대로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기대를 가지고 너무 큰 욕심을 가지면서 그런 목표를 세우면 내가 멀리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뭔가 거짓된 거에 현혹되기도 쉬울 것 같고 뭐가 나한테 더 중요한 건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좁아지고 능력도 괜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땐 저는 그렇게 조금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데가 정말 건조할 때는요. 그냥 이런 바세린 같은 타입이 딱이에요. 이거 흘러내린다. 얘네는 정말 유분 덩어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직접적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피부에 수분이 증발하는 걸 최대한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정말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 너무나도 푸석푸석하고 건조할 때 마지막 기초 단계에서 한 겹 딱 얹어주면 좀 괜찮아져요. 그리고 되게 건조해서 피부가 따가우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한 번 바른다고 그 따가움과 소양감이 사라지진 않은데 3일만 연속으로 바르면 진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당기고 갈라졌던 부위에 얇게 바를게요. 절대 이 큰 트러블 주변에는 바르지 않아요. 뭔가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수치와 평가가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조금 많이 휘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런 평가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 내 중심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의 평가에 더 집중하게 되고 나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번 해에도 더욱더 더 크게 휘둘리지 않으려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귀 닫고 눈 감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히 신경 쓰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피드백 받지만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더 뜨려고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해가 시작되니까 약간 다짐? 이런 말이 떠오르게 되네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유튜브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가 하나부터 끝까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만들고 나면 최소 2, 3일 편집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에너지를 엄청 쏟아내더라고요. 근데 만들고 나면 되게 재밌어요. 다 끝까지 편집한 다음에 재생 버튼 딱 눌러서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뭔가 보람 뿌듯하기도 하고 다행이고 감사하기도 한 건 되게 어쩔 땐 잠도 못 자고 정신없이 보내야 하지만 정신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즐거워요. 정말이에요. 몸이 힘든데 정신까지 힘들면 진짜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몸은 힘든데 정신은 즐겁고 재밌으니까 버틸 수 있고 또 제가 그렇게 힘들게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의 몸은. 이제부터는 극단의 조치를 잘 취하는 걸로. 운동도 꽤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계속 못했어요. 바빠가지고 다시 할 거고 예전처럼 좀 시간 조절해서 잠도 자고 이제부터라도 제가 번아웃 되기 전에 딱 선을 긋고 지키는 노력을 하려고요. 그런데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어떡해. 괜찮아요. 다 사람 사는 게 이런 거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잠깐의 저의 사담을 나눠봤고요. 머리를 말리고 잘 거예요. 머리를 빗어봅시다. 지금 다 안 말라서 그냥 대충 빗고 있어요. 머리카락 늘어져 있는 상태니까 힘줘서 빗으면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배가 고파요. 지금 시간이 배가 고플 시간인가 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초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분만 자도 7시간 이상을 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초능력.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늦잠 자고 진짜 늦잠 자요. 아침잠이 많아서 잠자는 거 좋아하지만 밤에 왜 그렇게 잠자는 게 시간이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 왜 사람은 자야 할까요? 근데 또 막상 자면 안 일어나요. 머리도 말렸고 다 씻기도 했고 이제 자면 될 것 같아요.
침대가 따뜻해졌나? 방금 손을 넣었는데 뜨끈뜨끈해요. 저는 항상 50도로 맞춰놓고 자거든요. 온수매트 꼭 끄거나 예약해놓고 자세요. 저온 화상 주의.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잘 거예요. 와.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저는 잘게요.